시간에는 삼수선의 정리에 관해서 자, 복습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평면 알파 밖의 한 점 P에서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O라고 하자. 그림을 대충 이렇게 그리시고요. 여기가 P점입니다. P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자, 평면에 5점. 자, 여기가 5점이고요. 자, 수선의 발을 내렸다. 그리고 알파 위에 선분 AB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대충 이런 정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5점에서 알파 위에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부르자. 자, 여기가 Q입니다. 이렇게 직각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기서 PO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자, 이거 12. 그리고 AQ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2 루트 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리고 AP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 공간이네. 요거는 약간 떠 있습니다. 알파 위가 아닙니다. 자, 요거 1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OQ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의 길이는 바로 이 녀석. 요 녀석의 길이를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는 거죠. 평면 위에 직선이 있고 공간상에 떠 있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 그리고 이 수선의 발에서 자, 직선에 내린 수선과 그 다음에 이 공간상의 점에서 이 수선의 발과 연결한 이 녀석은 수직이 된다. 자, 이것이 삼수선 정리 2번입니다. 자,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면 얘도 수직이다. 삼수선 정리 이게 첫 번째였나요? 예, 1번 아니면 2번이죠. 그죠? 이렇게 수선 내리고 이렇게 수선 내리면 요것도 수직이다. 그리고 거꾸로 요렇게 수직이면 얘도 수직이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PQ를 연결을 했을 때 이것이 AB와 수직이다라는 것은 삼수선 정리에서 바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PQ의 길이는 그러면 자 17의 제곱 빼기 2 루트 6 요거의 제곱 그러니까 PQ 길이가 바로 나오죠. 자, PQ의 길이가 얻어지면 그리고 요것도 자 알파라는 요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파 위에 놓여있는 이 OQ라는 직선과 수직이 된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유도가 되니까 그렇죠.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주시면 바로 OQ의 제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PQ의 길이 자, 구하는 방법 17의 제곱에서 2 루트 6의 제곱을 빼보자. 자, 17의 제곱이 얼마죠? 289. 2 루트 6의 제곱은 24. 그러면 265인가요? 265. 자, PQ의 제곱은 265고요. 그러면은 OQ의 길이의 제곱은 PQ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265에서 12의 제곱 144를 빼주시면 되는데 빼면 121이 남습니다. 자, 이것은 11의 제곱이니까 OQ의 길이는 11이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삼수선의 정리는 이와 같이 수직이 여러 군데 생깁니다. 그럼 수직이 생겼을 때 우리가 길이를 구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요. 자, 한 문제 더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5번을 보시게 되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세 선분 OA, OB, OC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직육면체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직육면체의 한 그 꼭지점을 보시게 되면 세 모서리가 수직으로 만나죠. 이게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그 세 선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O가 되면 예를 들어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여기를 뭐 B라고 하고 여기 지우면 되겠죠. 여기를 C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OA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1. 얘가 1입니다. 이 길이가 1. OB가 요것이 2. 자, OC의 길이가 요것이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 C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요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요. 선분 AB가 이렇게 있고요. 자, C라는 위치에서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이게 H입니다. 자, 이때 선분 CH 요 길이를 한번 구해보고 싶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3수선 정리를 바로 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수직 내리고, 수직 내리고. 자, 요것은 요 바닥면 자체의 수직이 됩니다. 왜? OC라고 하는 것이 OA, OB하고 수직이니까 당연히 OA, OB로 만들어진 이 바닥면 얘하고 수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에서 이 선분 AB에 내린 수선과 얘를 이렇게 연결을 했다. 그럼 요것도 당연히 뭐다? 수직이 된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것이 3수선의 정리입니다. 그러면 요 OH의 길이는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만약에 이 그림을 내가 위에서 내려다봤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여기가 5점이고 얘가 길이가 2고 여기가 B, 여기가 A 이렇게 돼 있겠죠? H는 아마도 요 정도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건데 직각 삼각형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가지고 닮음 뭐 이런 걸 찾게 되면 나오는 성질이 있죠. 이 길이는 당연히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루트 5가 될 거고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요걸 이제 넓이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 두 변을 밑변 높이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 얘하고 얘를 밑변과 높이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OH 길이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 5 곱하기 OH. 원래는 여기 앞에 2분의 1도 있는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이제 넓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될 수 있다. 얘는 지워버리시면 되고. OH 길이가 루트 5분의 2가 나오죠. 자, 그러면 OH 길이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CH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죠? 자, CH의 길이의 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OH의 제곱이니까 5분의 4. 그럼 5, 9, 45니까 5분의 45 플러스 4니까 5분의 49. 루트 5분의 7 그러면 될까요? CH의 길이는 루트 5분의 7이니까 5분의 7 루트 5. 뭐 이런 정도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CH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7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증명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ABC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삼각형 ABC가 있고 삼각형 ABC의 수심,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변에 수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우리가 만약에 뭐 수선이니까 뭐라고 할까요? ABCD 나왔으니까 이걸 뭐 E 정도로 할까요? E, 여기를 F. 자, 이렇게 수선을 그어서 만난 점을 우리가 수심이라고 부릅니다. 그 수심이 H인데 H에서 바닥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또 수선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면과 수직이죠. 그러면 이 수선 위에 어떤 D점을 하나 제가 잡아요. 그래서 A와 B, C를 연결을 하면 이렇게 삼연체 형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때 문제가 이겁니다. DA와 DB가 얘가 수직이면 그러면 DA하고 DC 이것도 수직이다.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 요 라인 DA와 DB가 수직이다. 요렇게가 수직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직각이다. 그러니까 D점을 잡을 때 아예 이것이 직각이 되게 내가 잡았다 라고 하면 누구도 직각이냐? DA, DC 요 라인하고 요거도 직각이다. 즉, 요 녀석 요거겠죠. 요거도 직각이다 라는 걸 지금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을 갖다 이게 조금 진하게 파란색으로 제가 칠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과연 너 직각 맞아? 이렇게 증명을 해보는 겁니다.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이 과연 직각이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인데요. 어떤 두 개의 선분이 직각임을 보이는 방법. 그래요. 방법이 얘하고 얘가 직각임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배운 삼수선의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 수직에 관한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DA를 포함하는 면이 있을 겁니다. DA를 포함하는 면과 DC가 수직이다. 혹은 DC를 포함하는 어떤 면이 있는데 그 면과 요 DA가 수직이다. 이게 방향을 잡을 때 둘 중에 어느 하나를 갖다 이제 골라서 얘를 포함하는 평면을 생각하는데 그 평면이 AD하고 수직이다를 보이든가 반대로 요 AD를 포함하는 평면이 자, 이 DC하고 수직 관계가 된다. 그렇게 증명이 되기만 한다면 이 두 개의 선분이 수직이다라는 걸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게 수심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직 관계를 좀 따지고 있는데요. 어떤 게 또 수직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H라는 요 라인 있죠. DH라는 요 라인. 요 라인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되면 요것이 하나의 면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요 면. 자, 그리고 요 AD를 포함하는 면을 생각한다면 요런 면을 내가 하나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DAB라고 하는 요런 면도 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지금 뭐냐면 자, AD하고 DB, AD하고 이 DB, DADB가 수직이다라는 요걸 내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요걸 근거로 해서 그러면 요 DC와 수직인 면을 내가 한번 찾아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D점과 제가 F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쫙. 이걸 왜 그었을까요? 자, 이 DH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바닥의 수직입니다. 그러면 이 D점을 우리가 삼수선에 정리해서 왜 평면 위에 떠 있는 점으로 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 바닥에 수선 긋고 이것도 수선이야? 이미 지금 수직이 두 개나 보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도 뭐가 된다? 얘도 수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수직 내려 거주시고 H에서 이 AB라는 라인에 수직으로 거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주면 얘도 수직이다.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알아낸 게 뭐냐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F점에서 여기 AB라는 요 라인 있지 않습니까? 요 라인이 지금 요렇게 자, FD라는 요 직선과 수직이 됐고 그 다음에 FH를 통과해가지고 C라는 여기 요 직선과도 수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AB라고 하는 것은요. AB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랑 수직이냐 하면 요렇게랑 수직이 되는 거예요. 요 면. 그러니까 DFC라고 하는 요 면하고 수직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D에서 E 이렇게. 자, 이렇게 그어주면 이번엔 자 D에서 H에 수직 내리고 그 다음에 H에서 E라는 위치에다가 또 수선을 내린 꼴이 되겠죠. 요것도 뭐다? 요것도 수직이다. 그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또 뭐가 수직입니까? 그러면 요 BC라는 라인이 요 면하고 수직인 거죠. 요 면. DAE라는 면하고 수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써볼까요? 좀 그림이 좀 너저분해졌죠, 그죠? 자, 이 수직관계, 삼수선 정리를 갖다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알아낸 게 뭐냐면, 맨 처음에 파란 걸 보세요. 파란 거. A, 그 다음에 E, D, A, E, D. 요, 평면. 파란 거를 보시게 되면은, AB가 누구랑 수직이냐면 평면 DFC. DFC. 요거하고, 그 다음에 AB가 수직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그럼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면과 어떤 직선이 수직이다. 라고 하면,
그 평면상에 놓여 있는 뭐 직선, 뭐 DF를 선택하던 아니면 DC를 선택하던, 그죠? DC를 선택하던, 그다음 뭐 FC를 선택하던 이런 녀석들하고 수직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뭐냐면 DC라는 녀석하고 DA가 과연 수직되니? 요걸 지금 물어봤지 않습니까? DC를 제가 한번 선택해 보려고 그래요. 아, AB하고 지금 DC가 수직이구나. 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AB는 지금 수직 DC. 그럼 AB라는 라인하고 그 다음에 DC가 수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요. 또 뭐가 있었죠? 맨 처음에 DA하고 DB가 수직이었죠. 그죠? DB 요 라인. 예, DB하고 DA가 지금 수직입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까요? 두 번째 요 삼수선 정리를 내렸을 때 평면 누구? 그러면 요 A, D, E 요렇게 평면 AD 하고 누구랑 수직이었습니까? 그럼 BC랑 수직이었습니다. BC. 자, 그럼 여기서 또 뭘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요 세 개의 점을 연결하는 AD 또는 뭐 AE 또는 DE 요런 녀석들하고 요 BC가 수직이다라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AD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AD. 그럼 이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DA, DB니까 보시면 여기 DAD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DA라는 녀석은 누구랑 수직입니까? 그러면 요 AD 라인은 DB하고요. 자, 노란색으로 제가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DB. 찾아보세요. DB 여기. 예. 요거랑 수직이고 그 다음에 BC랑 수직이네요. 그죠? AD는 BC랑 수직이네요. 아, 노란 거 두 개 찾았는데 그럼 DAB와 그 다음 BC로 만들어진 요 면하고 얘가 수직이다. 요렇게. 자, DB와 DC를 연결했습니다. 연결했더니 어떤 면이 하나 보이죠? 그 면이 누굽니까? DBC니까 C하고 D를 딱 이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럼 요 면 전체하고 누가 수직이다? AD가 수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평면, 직선을 먼저 쓸까요? AD를 제가 먼저 쓰겠습니다. 자, AD라고 하는 요 직선, 얘는 수직. 자, 평면 누구? 평면 DBC 보이시죠? DBC. 그러므로 그 평면상에 놓여 있는 누구? 모든 직선. 그 모든 직선 중에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지금 밝혀주고 싶은 것, 파란 거, 그죠? DC. AD는 수직 DC. 자, 지금 이제 증명을 제가 해봤습니다. 증명하는 과정 중에요. 요 빨간색 보이시죠? 요거 두 번째 했던 것. 그 다음 파란 것 보이시죠? 요거 처음에 했던 것.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도형을 보면서 누구랑 연결을 하면 답이 딱 나오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자, 필요한 것들을 연결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수직 관계를 하나씩 밝혀 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필요한 걸 제가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 과정은 지금 문제에서 요거 빼더라도 뭐 수직 관계 성립하는데 뭐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빼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과연 요 점을 이용할 건지 아니면 요 점을 이용할 건지 요것들은 제가 해보면서 하나씩 따져가면서 합당한 것을 골라내야 된다는 거죠. 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요 이점을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요 BC라는 라인이 AD하고 수직임을 보인다. 내가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 뭐니? 그러면 AD와 DB가 수직이었다. 그럼 요 AD라는 라인은 요 노란 거 두 개랑 수직이니까 노란 거 두 개 안에 들어있는 이 면과 수직인 걸 내가 찾아줬다.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수직임을 보이는 방법이 뭐냐? 예, 이 직선이든 둘 중에 하나를 포함하는 면과 얘가 수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수선의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를 이제 복습을 해봤고요. 자, 이제 이면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각과 정사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면각이라는 건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건 도형의 이름이라 그랬죠. 그죠? 요 이면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자 때문에 이제 이 어떤 각도를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면각이라는 게 하나의 도형이다. 어떤 도형이냐? 무한히 넓은 평면을 이렇게 딱 이제 뭐 반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예, 접어버린 겁니다. 예, 접어 꺾인 평면이 되겠죠. 꺾인 평면 내지는 두 평면이 딱 만남 요 모양을 갖다 우리가 이면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면각의 크기는 그래서 이 넓이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만날 때 생기는 그 각의 크기를 가지고 이면각의 크기라고 한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면각이라는 도형을 우리가 공부를 하셨고, 그럼 정사형이라는 개념은 뭐냐? 요게 이제 말 그대로 바를 정자를 써가지고 이게 똑바로 그림자를 비췄을 때 생기는 그림자, 이걸 우리가 정사형이라고 합니다. 바닥면이 있을 때 이 바닥면에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이제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요. 똑바로 수직으로 이렇게 똑바로 비추는 거. 요게 이제 정사형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이면각과 이 정사형, 요 두 녀석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그릴 텐데요. 이런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이것이 하나의 평면이라고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평면 알파라는 게 하나 있는데 공간상에 어떤 그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막대기가 비스듬하게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막대기가 쭉 연장이 되거나 하면 이렇게 만나겠죠. 그때 이 각을 우리가 이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직선이 딱 만나서 생기는 이 각은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그럼 이 직선상에 있는 어떤 한 점에서 수선을 딱 내렸을 때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을 우리가 이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합니다. 이 각을 지금부터 세타라고 불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불러줍니다.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빛을 딱 비춰가지고 그림자를 비추면 바로 A라는 위치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에 그림자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녀석의 정사형은 얘가 되는 거죠. B라는 점의 정사형,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럼 L이라는 것의 정사형은 여기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A-B-라고 불러줍니다. 요 그림자죠, 그림자. 빛을 이렇게 바닥에 수직으로 비쳤을 때 생기는 이 그림자의 특징은 절대로 요 길이와 요리 길이보다는 길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얘하고 두 변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면 얘를 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든 어떻게 하든 옮겼을 때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면서 얘 빗변이고 밑변이니까 요 각은 세타가 되겠죠. 그죠? 자, 요걸 우리가 그냥 L-라고 불러준다면 L분의 L-를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불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얘분의 얘는 우리가 요 각에 대한 무슨 값이다? 코사인 값이다. 그러니까 이 코사인 값은 1보다는 작거나 같죠. 그래서 L-는 L 곱하기 1보다 작은 또는 같은 어떤 수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자, 요 녀석은 절대 L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바로 뭡니까? 그림자의 길이와 원래 물체의 길이 요 사이의 관계가 정사형, 빛을 비쳤을 때는 이런 관계가 생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을 공간상에 어떤 선분 또는 뭐 막대기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면이 서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예를 들면 사각형, 삼각형이 놓여 있는데 그 삼각형에 빛을 비춰서 그림자가 또 뭐 삼각형이 나오든 뭐가 나오겠죠. 그죠? 또 사각형이면 사각형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하겠죠. 그런 형태의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닥면입니다. 얘가 바닥면이고요. 바닥면하고
세타라는 각도를 이루는 또 다른 면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대충 그림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두 개의 면이 이게 여기가 교선이 되겠죠, 그죠? 예, 교선이 될 것이고 교선에서 세타라는 각도.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이제 올라갔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가정하고 요 각이 이제 세타다. 세타라는 각도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평면이 있는데, 자, 이 평면에 제가 사각형을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뭐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상관없는데 똑바로 이 사각형의 변이 이 교선하고 나란하게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자, 요 길이를 제가 B라고 부르고요. 얘를 A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A고 한 변의 길이가 B입니다. 그러면 이 바닥면을 알파, 얘를 베타라고 부를 텐데 알파의 수직으로 이렇게 빛을 비추겠습니다. 그러면 요 네 개의 꼭지점이 바닥에 또똑똑하고 이게 그림자가 맺히겠죠. 그겠죠? 그럼 이게 그림자가 이제 이렇게, 자, 요 점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요 선분은 요런 선분으로 그림자가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그림자가 이렇게 비춰지면 여기쯤 만들어지겠죠. 여기도 이제 그림자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형태로. 그럼 그림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요 면은 바닥면하고 약간 비스듬하게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기둥인데 이 면이 그 기둥을 커팅을 했다. 뭐 이런 정도 그림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이게 이건 경사면이겠죠, 그죠? 비스듬한 면. 얘는 바닥에 이제 평평한 면.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은 이제 서로 그림자의 관계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얘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L이고 얘는 이제 L'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요 라인은 좀 달라요. 요 라인은 요 라인하고 요 길이가 똑같아요. 이렇게.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아까 이 그림처럼 요 두 녀석은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한 이 선분은요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연장을 하면 이 알파라는 평면하고 이 만나게 돼 있죠. 쭉 가다 보면 여기쯤에서 만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쯤에서, 그죠?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직선은 바닥면과 이루는 각이 몇 도입니까? 그러면 이제 세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요 녀석은 얘랑 평행하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이게 연장을 해도 이 라인하고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바닥면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루는 각도가 얘는 0도죠, 0도. 얘는 이 세타라는 각도를 이루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은 이 알파라는 평면하고 평행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루는 각도가 0도. 그 다음에 요 빨간 요 변은 이루는 각도가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사각형이 이 바닥면과 이루는 각도는 몇 도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굴 얘기를 해야 되나요? 파란 거? 빨간 거? 어떤 거? 근데 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두 면이 딱 있을 때 제가 각도계를 갖다 댈 때 요 선분 그리고 요 선분 그리고 이렇게 막 그리진 않죠. 항상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는 어떻게 재느냐? 교선에서, 잘 보세요. 교선에서 수직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각을 재줘야 이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면과 아래에 있는 면, 그림자가 이루는 각도도, 자, 이면각 있죠. 요 면을 연장하고 그림자 면을 연장했을 때 그 두 면이 생겨서 생기는 교선이 바로 두 평면이 만나는 교선, 이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자, 두 면이 이루는 각을 잽니다. 이것이 바로 이 면과 바닥면이 이루는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직선이 바닥면과 이루는 각을 잴 거냐, 아니면 요렇게 대각선이 바닥면과 이루는 각을 잴 거냐, 이렇게 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연히 보시게 되면 이 각과 똑같은 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 성분이 하나는 존재합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 사각형 내부에서 이 각도, 이 각도로 막 연결해가지고, 그럼 누가, 어떤 각도야? 어떤 각도가 이 바닥면과 이런 각도가 되는 거야? 예, 그 중에 딱 하나 있죠, 하나. 그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면과 면이 이루는 각, 요거하고, 자, 요렇게 같은 방향으로 놓인 녀석 있죠? 요 녀석이 이제 이루는 각이 바로 바닥면과 위에 있는 요 면이 이루는 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려드린 이유는 어떤 도형이 바닥면과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이 도형을 포함하는 평면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얘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타라는 평면을 보셔야 되고 알파와 베타가 이루는 각 있죠. 이것이 뭐랑 똑같은 겁니까? A, B, C, D. 이것이 A, B, C, D. 이거가 알파와 이루는 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바닥면과 이루는 각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물체만 보지 말고 그 물체를 포함하는 뭐도 봐라? 평면까지 보고 걔를 연장했을 때 교선에서 생기는 요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각을 따라서 생각을 할 때, 자, 요 길이는, 그래요. 요 길이하고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지죠. 그런데, 요 방향으로 놓여있는 요 길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가 원래 AB죠, AB. 이 그림자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변하지 않아요. 요 A라는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요 B라는 길이가, 얘가 B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요 그림자의 넓이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A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이런 넓이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자 ABCD 요 사각형이 알파라는 바닥면과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할 때 그때 원래 물체의 넓이와 그림자의 넓이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S 다시 그림자의 넓이는 원래 물체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요 녀석하고 모양이 어때요?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적용시킬 때 이 물체가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 각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동시에 세타라는 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각을 생각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어느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요 파란 거 보이시죠? 요거는 길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각도와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럼 길이가 변하는 건 누가 변하는 겁니까? 얘가 변하는 겁니다. 얘가 빛을 비췄을 때 그림자의 길이가 물체 길이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얘도 한 번밖에 안 곱해지는 거예요. 가끔가다 또 이상한 얘기합니다. 선생님, 길이가 이렇게 코사인 곱하는 것처럼 변하면 넓이는 제곱하니까 코사인 제곱 아닙니까? 이게 망치로 좀 몇 대 맞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사형 개념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각이라고 하는 것,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 것은 두 면이 이루는 각은 교선상에서 수선을 갖다가 세웠을 때 이루는 요각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물체가 이 면에 놓여 있다. 정사형, 빛을 비춰서 바닥에 그림자가 그려졌다. 그랬을 때 이 물체를 우리가 자, 얘랑 평행한 방향으로 어떤 길이를 잡아가지고 그림자를 비교해보면 그 길이는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얘하고 수직이 되게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림자를 찾아보게 되면 그 길이는 정확하니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것만큼 변하게 된다. 그래서 이 넓이도 자,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것만큼 이것이 줄어들게 된다고 하는 것. 자, 길이도 코사인 세타를 한 번 곱하고요. 넓이도 코사인 세타를 한 번 곱하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이 정사형에서 면과 그림자의 관계, 그 다음에 길이와 그림자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활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도형에 그림자를 비췄더니 모양이 이쁘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 원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정삼각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정사각형이 나오거나 내가 넓이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도형이 됐다. 예를 들어서 이 넓이도 알고 이 넓이도 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얘도 알고 얘도 알면 계산해보면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인지 금방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냐? 넓이나 길이 사이의 관계.
실제 물체의 넓이, 그림자의 넓이, 실제 물체의 길이, 그림자의 길이, 이 두 개를 알면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공간 도형을 공부하는 목적은 뭐라고 했죠? 공간 도형을 공부하는 목적은 공간상에 있는 도형들끼리 직선이나 면, 구 이런 것들끼리 이루는 각과 또는 거리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이 녀석을 이용하면 각을 구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하나의 도구가 된다. 단, 넓이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한다는 약점은 있죠. 그래서 요 정사형을 이용하게 되면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다. 각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정사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개념을 이용해서 각을 구하는 문제 또는 그림자의 넓이 또는 원래 어떤 물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3-1번을 보시게 되면 밑면이 ABC인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삼각 기둥 그리고 그 기둥을요 이 바닥면하고 30도 각도로 자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30도 각도로 자른다라고 할 때 그럼 어느 방향으로 잘랐냐? 예를 들면 이쪽으로 30도냐, 이쪽으로 30도냐, 아니면 앞쪽으로 30도냐, 삐스듬하게 30도냐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각도로 자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단면 있죠. 요 위에 잘린 단면의 모양이 이게 이등변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이 되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면적과 이 면적 사이의 관계는 일정하다는 거죠. 이 정사형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에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이 모양은 크게 중요치 않다. 이쪽으로 삐스듬하게 잘랐는데 그 각도가 중요한 거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잘랐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 각이 지금 30도 각도로 잘랐다 그랬습니다. 이 30도. 바닥면하고 30도라는 각을 이루도록 비스듬하게 잘라줬다. 그러면 자, 요 넓이 A', B', C'을 우리가 연결해서 만드는 요 삼각형의 넓이하고 바닥면의 넓이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이제 생각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바닥면을 기준으로 빛을 수직으로 비춘다. 그러면 B'의 그림자가 B가 되고 A' 그림자가 A, 자, C' 그림자가 C가 되는 거예요. 요게 그림자가 되는 거죠. 요걸 우리가 S 다시 얘를 S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S라고 하는 것과 S 다시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럼 S 다시는 원래 물체 요거 넓이 곱하기 코사인 30도인 관계가 될 테니까 S 다시는 요 위에 거죠, 그죠? 원래 요 S는 요 밑에 건데 요게 지금 정삼각형이죠. 그럼 우리가 다 알다시피 4분의 루트 3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분의 루트 3 딱 곱해지는 거니까 8분의 3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S라는 녀석의 넓이는 모양에 관계없이 뭐다? 8분의 3 A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이게 이제 그림자의 넓이. 참 그림자의 넓이가 얘군요. 바뀌었군요. 위치가 바뀌었네요. S'이 지금 4분의 루트 3 A제곱이죠. 오케이. 얘가 A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가 모르는 거고 곱하기 2분의 루트 3. 짠 지워지고 넓이 요 그 위쪽에 나타난 요 단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a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래서 모양에 관계없이 항상 너는 2분의 1 a 제곱이라는 형태가 이 넓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3-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2번 예제 문제를 봅니다. 정사면체 ABCD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정사형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풀어보려고 해요. 두 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 M점을 여기 잡지 말고요. 그림을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다 잡겠습니다. BC의 중점, 어차피 AB 중점 하나, BC 중점 하나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런 다음에 정사면치기 때문에 A라는 위치에서 이 바닥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 정사면치 처음 공부할 때 A라는 위치에서 이 바닥에 내린 수선의 발은 수심이다. 그러고 공부했나요? 기억나나요? 기억이 안 납니까? 예, 기억나야 되는데 지난번에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D하고 M을 연결하면 요것은 BC라는 선분과 수직이 되는 거죠. 이 정삼각형이니까 중점 잡으면 수직이 된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도 요것도 당연히 똑같은 내용이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공간상에 떠 있는 점에서 직선의 수선 내리고 바닥면을 따라 수직으로 올려주시고 그 직선의 수직으로 내려주면 이것은 면과 수직이다. 그래서 요 점은 이게 바닥면과 수직인 점이 된다. 이걸 H라고 하면 AH는 바닥면과 수직이다. 그럼 또 이쪽에 N점 잡았었죠. N점. 그 다음에 똑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합니다. B에서 N을 쭉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A에서 N을 이렇게 이어주시고 얘도 직각이고 얘도 직각이고 똑같은 논리에 의하면 A에서 이 CD라는 직선에 수선 내려그시고 그 다음에 바닥면을 따라 수직 올려주시고 그러면 요 BN이라고 하는 요 라인에다가 수선을 긋게 되면 그 또한 바닥면과 수직이다. 그런데 문제는 BN에다가 수선 긋고 DM에다가 수선을 그었는데 얘도 바닥의 수직이고 얘도 바닥의 수직이고 그럴 수는 없죠. 그건 하나니까 그러면 요 선상에서도 평면과 수직인 점이 하나 있고 요 선상에 있는 점과 연결해서도 바닥면과 수직인 점이 하나 있다면 그 두 점은 뭐냐? 요거의 교점 아니겠냐 이거죠. 양쪽에 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요 점이 바로 뭐냐? 요 점이 A라는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되는 것이다. 수선의 발은 그렇다. 그런데 그 수선의 발이 결국에는 자, 요거 수선이죠. 요거 뭡니까? 또 수선이죠. 꼭지점에서 수선 거스니까 얘는 뭐냐? 이 삼각형 BCD의 뭐다? 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A라는 꼭지점에서 바닥면에 수선을 그어주게 되면 그것은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의 뭐에 해당된다? 수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글로 써보면 A에서 삼각형 BCD에 내린 수선의 발은 얘는 뭐랑 똑같다? 삼각형 BCD의 무슨 심? 수심이다. 그런데 이 삼각형 BCD가 뭡니까? 꼬라지가 뭡니까? 요거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BCD에 뭐도 되고 외심도 되고 동시에 뭐도 되고 내심도 되고 무게중심도 다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정삼각형이면 수심,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다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H라는 점을 내가 무게중심이라고 해도 맞는 거고 외심이라고 해도 맞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무게중심이다라는 걸 이 자체적으로 끌어내기는 좀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심임을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삼각형의 성질상 얘는 뭐냐? 무게중심이다라는 걸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자, 무게중심이면 요 DM, BN은 다 중선의 개념, 중선. 네, 중선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요렇게 잘라요. 이렇게. 네, 그럼 이 파란 삼각형은 자, 이렇게 봤을 때 높이가요. 요 BCD의 3분의 1에 해당되죠. 2대 1이니까. 그럼 요 녀석은
요 녀석은 요 바닥 면적 있죠. 바닥 면적. BCD의 면적의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사실은 요 A라고 하는 점하고 B를 연결한 요렇게 연결한 요 노란 삼각형의 그림자이기도 하죠. 근데 이 노란 삼각형이나 BCD나 넓이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노란 거랑 파란 거랑 지금 B가 3대 1이거든요. 그 원래 물체와 그림자 S 다시 비율이 얼마냐면 3대 1인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라인이 바로 바닥면과 이 옆면이 이루는 각이 될 텐데 이 각에 대한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S분의 S 다시 그죠? 맞잖아요, 그죠? S 다시 그림자의 넓이는 S 곱하기 코사인이라고 했으니까 내려가서 곱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되고 얘가 삼각형 요거는 뭡니까? HBC 그러면 될까요? 이렇게 요것이 이제 3분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을 넓이를 이용해서 알 수도 있고요. 무게중심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뭐 굳이 이렇게 넓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대요. 그죠? 요 직각삼각형 AMH를 딱 보면 너희 뭐 어렵게 그렇게 뭐 넓이 가지고 하고 있어. 그냥 A, M 요 길이 분의 AMH 이렇게 하면 될 걸. 뭐 AM이라고 하는 것은 정삼각형의 높이고 MH는 그거의 3분의 1이니까 뻔한 게 3분의 1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해도 괜찮고 이걸로 해도 괜찮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정사형을 한번 이용해 보겠다라는 취지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고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수심, 외심, 내심 이걸 따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수심으로 증명을 하게 되면 3수선의 정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거를 외심으로 우리가 증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수심으로 하지 말고 뭐로? 외심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림을 하나 다시 그립니다. 자, 사면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정사면체의 꼭지점에서 바닥에 수직으로 그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꼭지점 들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문제는 얘가 바닥에 수직으로 긋게 되면 바닥에 놓여있는 모든 직선과 다 수직이니까 이 빨간 선분들하고는 자동으로 수직이 될 겁니다. 자, A, B, C, D. 얘를 제가 이제부터 5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5. 그런데 요 길이가 모두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공통입니다. 또한 이 각은 직각입니다. 그럼 삼각형 ABO와 ADO와 ACO가 자, 변의 길이가 두 개가 똑같죠? 직각이죠? 그럼 뭐가 되느냐 하면 합동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 수선을 내리고 꼭지점과 연결을 해가지고 삼각형 세 녀석을 만들었을 때 자, 삼각형 ABO 짠짠짠 삼각형 A 그 다음에 CO죠. CO 짠짠짠 A 삼각형이 빠졌네. 삼각형 ACO 짠짠짠 삼각형 ADO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당연히 뭐가 됩니까? 당연히 OB의 길이, OC의 길이, OD의 길이가 모두 같다. 그럼 이 길이가 이제 같아졌으니까 고로 O는 뭐다? O는 BCD의 뭐다? 외심이다. 그리고 이제 외심이 됐으니까 또 뭐예요? 외심, 내심, 수심 다 똑같죠. 그죠? 고로 너는 무게중심이다. 그럼 똑같은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정사면체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이렇듯 뭐 어느 각도로 접근을 해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걸 연습을 많이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뒤쪽에 있는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